네, 지금 금강산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2차 이틀째 오늘 진행됐는데요. 동해안과 서해안 사정이 간단치 않았습니다. 하나씩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산가족 이틀째 모임 그 상황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상봉 모습에서도 여러 가지 참 안타까운 사연들 공개가 됐습니다. 네. 자, 2년 만에, 결혼 2년 만에 헤어졌다가 65년 만에 다시 만난 부부. 그 부인이 먼저 이름을 말하지요. 나는 한음전입니다. 그러니까 5초 동안 낯설게 쳐다보던 할아버지가 나 전규명이요. 이렇게 이름을 하면서 서로를 이제 인사를 했죠. 헤어진 지 석 달 만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남편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정말 서럽게 울면서 어떻게 사진 한 장도 안 남기고 가느냐, 아들에게 보여줄 사진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그 회포를 풀고 나누는, 지금 이렇게 안타깝게 손으로 이렇게 얼굴을 만지는 장면 보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들에게도 내 아들이라고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손을 맞잡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뭐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65년 만에 만남이었는데 결혼한 지 2년 만에 헤어진 할아버지 할머니였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서는 석 달 뒤에 네. 태어난 아들을 혼자 계속 키워오셨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그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서도 역시 눈길을 끄는 북한들 요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네. 그 영상을 좀 저희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이런 대목인데 이 양윤민 씨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노랗고 화사한 한복의 한 접대원이 유독 눈길을 끌어서 네. 현장에서도 그렇고 이 사건을 이 보도를 지켜보는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됐는데요. 18살 양윤미 접대원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그 남한의 기자가 남한에서 인기가 있는데 알고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처음에는 대답 안 하고 도망가는 것 같이 하다가 수줍게 뒤를 탁 돌아보면서 네. 알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이야기도 이제 알려졌는데요. 네. 이 양윤미 접대원은 다른 접대원들과는 달리 금강산 아닌 평양 출신이라고 합니다. 네. 졸업 후에는 봉사원 양송소를 거쳤는데 북한에서 전략적으로 미녀를 배치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죠. 이 양윤미 접대원은 29호 테이블을 딱 맡았어요. 그래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29호 처자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요. 29호 처자로 불렸던 양윤미 씨. 그런데 조선신보라는 제일 교포 매체에서 나온 여성 기자도 있었는데 네. 그 여성 기자도 직접 육성을 좀 들어볼 기회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북한에서 네. 기자들이 여기자가 별로 나오지는 않는데 이번에 네. 김숙미라고 조선신보, 그러니까 조총련 기관지에 그 나왔던 김숙미 기자가 매우 열심히 취재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그럼 김숙미 기자의 얘기를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이경의 나이가 시운 하나. 근데 저쪽 나라로는 49으로 돼 있어요. 나이가 보입니다. 40대라 생각해요. 아니에요. 원래는 이제 시운 하나인데 이제 출생 신고하면서 나이가 줄었어요. 서울에서 오셨어요. 저는 이제 충청남도. 고맙습니다. 그런 말씀을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김숙미 기자에게 주목하는 이유가 있는데 과연 북쪽의 생각을 갖고 취재하는 기자들은 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회를 어떻게 기사화할까가 궁금한데 혹시 기사가 공개가 됐습니까? 기사가 일부 공개가 됐는데 네.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고 어떤 네. 사연이 있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쭉 썼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선신보에 보시면 조선신보는 워낙 조총련 기관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또 이렇게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진 거는 네. 여러 가지로 북한 측에서 이렇게 신경을 써줬다 이런 내용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아까 이렇게 취재 열심히 하는 거 보셨겠지만 구체적인 팩트나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고요. 네. 그런 점에서 눈길을 많이 끌었었죠. 자, 그런데 이제 2박 3일씩 2번 하잖아요. 네. 그런데 2차 상봉 행사 오늘 이틀째인데 그동안 1차 때와 달리 좀 뭔가 깐깐하게 달라진 게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네. 눈에 띄는 것이 언론 취재진뿐만 아니라 이산가족 전부의 가족들을 전부 상대로 해서 갖고 네. 있었던 태블릿 PC라든지 아니면 노트북을 다 검열을 했다는 거예요. 네. 보통 취재진에 대해서는 까다롭게 굴어도 이산가족에 대해서는 일일이 그렇게 하지 않는데 네. 1시간 반 넘게 일일이 다 검열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그러니까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져 있다는 거고 1차 아. 상봉 때 우리에게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그런 게 네. 내부적으로 조금 문제가 되지 않았었나 이런 추정도 가능케 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언론사 기자들의 노트북을 일일이 점검한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상봉을 하러 올라간 가족들의
뭐 휴대전화나 노트북, 컴퓨터까지 다 봤다는 건데요. 자, 다음부터는 좀 이런 것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통일부가 노력을 좀 단단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만난 북쪽 가족의 입에서는 체제 선전과 관련된 얘기가 강하게 나왔다 그러는데 그것도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지 말라. 우리끼리 다 모이니까니 얼마나 행복하니? 이거 다 우리 존경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이게 다 운동으로 이게 만나게 해주고 오랫동안 다 그랬는데 우리가 다 만나게 해주시지 않았니? 자,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오늘 국가기록원에서 마침요 정확하게 30년 지났는데요. 1985년에 남북 간 이산 가족이 처음으로 상봉했을 때 사진을 공개했는데 저희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야, 저런 장면 생각난다 하실 겁니다. 예, 저기 보면은 85년 그 9월 20일부터 나흘간 평양하고 서울에서 진행된 그 우리 처음이죠. 사상 처음으로 남북 이산 가족이 그 교환 방문을 하는 네. 이런 장면인데 네. 당시 이제 현재의 금강산과 달리 서울 평양을 이렇게 고향 방문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당시 평양 고려 호텔에서 있었던 그 이산 가족과의 만남 이 장면을 국가기록원이 이번에 그 공개를 했습니다. 89점의 사진을 공개했는데 당시에는 이제 65 가족 총 해서 157명이 헤어진 가족을 만났는데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듯이 네. 요즘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금강산에서의 1, 2차 가족 상봉에 비해서 연령대가 상당히 젊다. 그렇겠죠. 예, 그렇겠죠. 지금은 막 80, 대부분 이산 가족들이 80세를 넘긴 분들이 많고 네. 이런 상황인데 당시만 해도 지금보다는 훨씬 그 85년이라는 그 세월을 다시 돌아가 보면 저 때만 해도 비교적 젊은 분들이 네. 이산 가족으로 가족을 만나고 있는데 그렇겠네요. 지금 너무 정말 세월이 빨리 흐르고 있고 이 세월이 조금 더 흐르면 이분들이 대부분 돌아가실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네. 정말 하루 빨리 이산 가족의 전면적인 상봉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그렇죠. 1985년이면 6.25 전쟁이 끝난 지 32년밖에 안 됐으니까 젊은 가족들의 눈길이 굉장히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해상으로 가보면요. 어제 남북 간에 폭격이 있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정은 기자. 네, 24일 낮 3시 반쯤이었죠. 당시에 이제 중국 어선 100여 척이 네. NLL 인근에서 이제 조업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꽃게철이어서 남쪽뿐만이 아니라 북쪽에도 중국 어선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됐건 북한이 뭐 단속이 목적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700m 정도 NLL 밑으로 넘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그 해군 고속정이 즉각 출동해서 3차례 네. 경고 방송을 했는데도 네. 돌아가지를 않자 우리가 기관포 5발의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 18분 정도 있다가 북한 해상으로 배가 퇴각을 다시 하는 그런 네.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매뉴얼대로 NLL 이하로 날아오면 경고 방송하고 듣지 않으면 경고 사격하고 뭐 이런 건데 마침 이게 이제 이산 가족 상봉 때 때문에 약간 긴장을 했던 건데 별일 없이 끝난 거죠. 결과적으로 별일 없이 네. 끝나기는 했는데요. 이후에 북한의 반응을 좀 보셔야겠습니다. 네. 그 북한의 대남기구 조평통 대변인이 네. 그 불지를 해대는 군사적 도발을 남쪽이 감행했다. 이렇게 네. 되면 8.25 합의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망동이다. 이런 네. 얘기를 한 부분을 조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건 이 상봉 기간 사이에 있었던 그 충돌 같아 보여서 좀 걱정을 했습니다만 어쨌건 이렇게 한마디 주고받는 것으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산 가족 상봉과 NLL 상황 정리해봤습니다.